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910년대, 1920년대의 일제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또한 3.1운동의 원인, 또 발발 배경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나타난 임시정부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또한 3.1운동 이후에 무장 독립전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를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64쪽이고요. 또 교재로는 50쪽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참고하면서 함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제로 무장 독립 투쟁과 의열 투쟁이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의 무장 독립 투쟁은 주로 만주 쪽에서 주로 전개가 됐었는데요. 그 무장 독립 전쟁의 출발을 나타낸 사건이 바로 1920년 6월에 있었던 봉오동 전투입니다. 이 봉오동 전투는요, 올해가 여러분 봉오동 전투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학기 때 우리는 홍범도 장군 자서전, 평전 쓰기 대회를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이 봉오동 전투는요, 그 봉오동, 그러니까 주로 두만강 유역에 있던 독립군들이 두만강을 건너 국내 일본 국경 초소를 습격하고 격파하고 그리고 다시 국경을 넘어서 만주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와중에서 그 독립군들을 일본군 남양수비대가 추격을 하게 됩니다. 그 남양수비대를 유인해서 바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그리고 안무의 국민회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가 연합작전을 펼쳐가지고 일본군 100여 명을 사살한 그런 공을 세운 전투이기도 합니다. 100여 명이 그렇게 많을까 생각하겠지만요. 여러분, 당시 일본군은 어떤 군대입니까? 일본 관동군은요, 전 세계 최고의 군력을 자랑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그리고 독립군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정규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여 명 정도를 사살하고 또 일본 최정예 부대가 추격을 했는데도 그 추격을 따돌리고 했다라는, 그리고 그 전에 국내로 진공해서 일본군 초소를 격파했다라는 것에 일본군은 아주 쉽게 말하면 약이 오릅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나라 독립군에게는 의기가 양양되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말입니다. 이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 다시 그 청산리 전투를 이끌어 가게 되는데요. 여기는요, 좀 부끄럽긴 한데, 2015년에 제가 직접, 2015년이면은 봉오동 전투 95주년인데요. 이때 그 홍범도 기념 사업회하고 함께 바로 이 봉오골 반일 전적지를 직접 답사하고 왔습니다. 많이 경직되어 있죠? 그 당시에는 1920년 당시에는 이 지역이 봉오골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이 골짜기를 막아서 저수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봉오골 저수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근방에서 이제 일본군을 유인해 가지고 여기서 바로 전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두었죠.
잠깐 여러분 작년인가요? 그 개봉된 봉오동 전투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향 땅으로 가는 바람이다. 편히 가라. 이제 걱정 말고 고향 가서 편히 쉬시오. 부럽니 만나갈라. 안 좀 전해주시오. 폭풍이 한바탕 몰아치갈 때요. 하지 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디로 이동합니까? 청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감동적이죠? 이렇게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고 또 봉오동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하니까 일본군이 말입니다. 1920년 8월 훈춘 사건이라는 것을 벌입니다. 이 훈춘 사건은 바로 그 마적단을 통해서 일본군을 습격하게 하고요. 그것을 이제 조작하고 일본이 간도에 바로 3개 사단, 일본군 3개 사단을 약 한 2만 명 정도를 간도에 투입해서 이제 독립군을 탄압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벌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독립군을 추격해 오고, 그래서 1920년 10월에 그
청산리 일대에서 있었던 전투, 즉 백운평 전투, 완루구 전투, 어랑촌 전투를 이끌어서 이 전투에서 약 일본인 1000여 명을 사살하는데요. 이 여러 전투를 합쳐서 그 청산리 일대에서 일어난 전투라고 해서 청산리 전투라고 합니다. 일본군 약 1000여 명을 사살했다고 해요. 중심 부대는 김자진의 북로군 정서군이고요. 이 북로군 정서군은 여러분 그 만주 지역에서 활약했던, 북간도 지역에서 활약했던 중강단이라는 단체가 있었죠. 이 중강단이라는 단체가 이제 그 발전해서 바로 북로군 정서군으로 발전을 했고요. 바로 또 봉오동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던 홍범도의 대한 독립군도 바로 함께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1920년 6월의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1920년 10월의 청산리 전투를 통해서 독립단체, 그 다음에 독립군에 대한 어떤 그 힘이 강해집니다. 그것을 이제 일본에서는요, 자, 여기 지도를 잠깐 보면요, 이 두만강 쪽에 있는 이 봉오동이고요, 또 이 청산리 전투는 이쪽 허룽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어로는, 우리나라 한자로는 화룡, 요 일대에서 있었던 전투가 바로 청산리 전투입니다. 이렇게 이제 두 차례 전투에서 승리하니까 일본 군들은 약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920년 10월 이 간도 지역에서 양민을 학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보면은 한 3천여 명의 그런 양민들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학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도 민간인을 학살하면 안 돼요. 민간인을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제 바로 그 간도 지역에 있는 양민들을 학살하게 되는 거죠. 그 해가 경신년이라고 해서 경신참변이라고도 합니다. 또 그 간도에서 이제 활동하기가 좀 어려워지자 소련령으로 넘어가는데요. 그 독립군들이 이 소련령으로 넘어갔는데, 소련은 우리 1917년에 그 소비에트 공화국이 세워진 다음에요, 적군과 백군이 나뉘어서 내전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 독립군이 이제 소련령 자유시 쪽으로 넘어가니까 적군이 자기의 단체로 흡수하기 위해서 독립군을 무장 해제하고 또 탄압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것을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또 일본은 미스야 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해서 또 독립군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25년으로 오면요, 다시 그 자유시로 갔던 독립군들이 속속 돌아오면서 다시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독립단체들이 이제 세 개의 부서로 통합이 되는데요. 삼부 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통합이 되고요. 그리고 1927년 정도 가면요, 여러분, 아직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국내에서도요,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간회가 탄생하고 하나의 단체로서 독립운동을 하자는 그런 열망이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는데요. 그래서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통합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1920년대에 있었던, 주로 만주 지역에서 있었던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 무장 독립투쟁은 군대가 결성이 돼서 활동하는 거였다면,
개인이 또 활동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개인이 활동하는 투쟁을요, 의열투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의열투쟁으로는요, 바로 의열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의열단이라는 단체는 1919년 11월에요, 만주에서 김원봉과 윤세주에 의해서 결성이 됩니다. 이 김원봉과 윤세주는요, 둘 다 경남 밀양 사람인데요. 이 김원봉 선생은, 특히 이 김원봉 선생은 나중까지 아주 많은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의열단은 신채호 선생이 작성해준 조선혁명선언이 바로 이 활동 지침이 됩니다. 여러분, 조선혁명선언의 내용 혹시 아십니까? 우리 교재 54쪽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치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탈치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예, 내용이 조금 무정부주의 같은 그런 성격을 좀 띠고 있긴 한데요. 여러분, 이 의열단을 결성했던 김원봉 선생은요, 좀 이따 같이 한번 다시 공부하도록 하고, 주요 활동을 보면요, 여러분 교재 참고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상 선생이 조선총독부 폭탄을 투척하고요. 김상욱 선생은 종로경찰서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나석주 선생은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폭탄을 투척하고 했습니다.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1910년대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해가지고요, 우리나라 토지 약 40% 이상을 빼앗아 가고 그 토지를 관리하던 그런 회사입니다. 이 의열단은 나중에 이 중국의 황푸 군관학교에 입소를 해서 간부 훈련을 받고 나중에 그 조선민족혁명당 또 30년대 무장항일투쟁의 중심 그 단체이기도 했던 조선의용대를 결성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황푸 군관학교는요, 지금 중국의 광저우라고 하는 도시에 있어요. 이 황푸 군관학교를 설립하게 된 배경은 이 소련의 자금을 받아가지고 순원 선생이 바로 이 황푸 군관학교를 설립하라고 했고요.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 국민당 정부를 이끌었던 장제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관으로 참여했던 분이 나중에 중국의 영원한 총리라고 하는 저우언라이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 약 50여 명이 바로 간부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단체로는 여러분 1931년에 김구에 의해서 조직된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인데요. 주요 활동을 보면요, 1932년 도쿄에서 이봉창 선생이 이랑이 탄 마차의 폭탄을 투척했습니다. 이 사건은 실패하긴 했지만 일본 심장에서, 그것도 천황에게 했던 사건이라서 일본인들이 아주 그 신경을 곤두세우게 했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1932년 4월에 있었던 홍거우 공원 투척 사건이죠. 이날은 이제 일본이 상하이 사변을 일으키고 상하이를 점령한 전승 기념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역시 이날이 일왕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하이 홍거우 공원에 모인 그 사람, 그 아주 고위급들이 그 자리에 모였는데 여기에
폭탄을 투척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아주 크게 당시 중국인들에게도 크게 그 마음의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국민당 정부가 이제 임시정부를 적극 지원하게 되고요. 사실 이 사건으로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강이라고, 쩐장이라고 하는 곳으로, 또 항저우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이제부터 그 임시정부의 실현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충칭에서 한국 강복군이 창설하게 되는 그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무장 독립 투쟁, 그 다음에 의혈 운동에 대해서, 의혈 투쟁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사진 좀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그 황푸군관학교예요. 제가 작년 1월, 그러니까 2019년 1월에 중국에 있으면서 직접 답사를 했는데 몇 장만 보겠습니다. 이 황푸군관학교에 가는 그 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저쪽에 보이는 곳이 바로 황푸군관학교입니다. 여기가 이제 황포군관학교에 도착했어요. 황푸군교 구지 진연관, 그러니까 황푸군관학교 그 기념관입니다. 이 황푸군관학교에는요, 아직도 이렇게 중국 해군들이 주둔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가 교본부라고 해서 입구입니다.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 김원봉 선생님하고 또 여러 독립운동가들이 공부해서 나중에 조선의용대를 결성하게 되는 겁니다. 사진 또 하나 더 보겠는데요. 여기는요, 그 상하이에 있는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했던 홍코공원입니다. 지금은 이제 루신공원으로 바뀌어 있어요. 여기에 루신의 묘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홍코공원 가는 길입니다. 역시 제가 작년 8월에 여기를 이제 답사했는데요. 이렇게 루신공원 매원이라고 하죠. 1994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윤봉길 의사 기념관입니다. 매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루신 선생,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무장 독립 투쟁, 그 다음에 의열 투쟁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여러분 좀 부족한 내용은요, 교과서를 참고하면서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